네, 오늘은 전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부산에도 오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사상 처음으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공사장에서는 조업 시간이 단축되겠습니다. 나오실 때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기시고 장시간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부산은 현재 38마이크로그램을 보이며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해 약 절반 수준인데요. 하지만 안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전에는 대기가 정체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어지겠고요. 밤에는 추가적인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높은데요. 한낮 기온은 14도까지 올라 3월 중순만큼이나 온화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경남 내륙 대부분 지역에는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뒤엉킨 이 안개는 밤까지도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2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양산 13도, 울산 12도, 창원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일겠고 내일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3월에 찾아올 꽃샘추위가 남아있긴 하지만 당분간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뚜렷한 비 소식도 없어서 공기가 자주 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를 전수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부산에서는 5건의 비리 혐의가 드러나 수사 의뢰와 징계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의혹, 부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부산항 보안공사는 지난 2015년 8월 항만 조합 상황실장직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응시자 11명을 특별한 이유 없이 탈락시켰습니다. 이들 응시자의 자격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전원 탈락이 특정 인물을 유념해 둔 채용 비리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내부 심사위원들이 그걸 심사하면서 평가를 한 사항인데 그 부분이 일단 명확하게 일단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될 알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부산시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회도 지난 2015년 특정 후보를 뽑기 위해 노골적으로 점수를 조작했습니다. 소속 임원의 조카를 최종 합격시키려고 서류 전형에서 배점을 임의로 조작했습니다. 또 불필요한 인력 채용을 자제하라는 시도 체육단체의 지침을 위반하고 2명을 특별 채용했습니다. 역시 수사 대상입니다.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징계 처분을 하거나 그렇게 이고 또 관계자들이 또 일부는 퇴직하고 또 나가신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형사처분만 가능하겠지. 또 지적사항이 발견된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설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등 3곳에 대해선 징계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오는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부산에서 합동연설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저마다 지지 세력을 과시했는데요. 예상과는 달리 현장에는 태극기 부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3차 후보 합동연설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야유와 고성이 난무했던 지난 18일 대구 경북 연설회를 의식한 듯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행사장 주변에는 태극기 부대와 시민단체의 충돌을 우려한 경찰 수백 명이 삼엄한 경계를 폈지만 태극기 부대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각 후보 지지자들의 열띤 선거전이 진행됐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귀족 노조의 횡포를 막아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를 쫓아내겠다고 재판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헌법도 무시하고 좌파 독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세훈 후보는 당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 애국입니다. 승리가 의일입니다. 그래야 공과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공도 역사적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김진태 후보는 현재의 난세에 지도자가 갖춰야 할 조건은 의리와 배짱이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진퇴가 먼저 하십니까? 진퇴양난 생각난다고요? 아닙니다. 진짜 태풍이 진퇴입니다. 분위기 바뀌었습니다. 판 뒤집어 졌습니다, 여러분! 행사장 주변에서는 자유한국당을 반대하는 시민 노동단체와 대학생들의 집회가 열려 일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표와 최고위원 4명을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오는 27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신문 읽기 순서입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보겠습니다. 경기 침체 불안감에 부산의 주요 기업의 창업주가 2세들에게 경영권을 쉽게 넘겨주지 못하고 일선 현장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상공의원 120명의 평균 연령이 65세며 특히 70세 이상은 40%나 된다고 합니다. 또 최고 50%에 달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도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16면에 있는 기사 보겠습니다. 2천억 원 규모의 에코델타 사업 막바지 입찰 경쟁이 뜨겁다는 소식입니다. 2단계 4공구와 3단계 1공구 부지는 현재 기반시설공사 사전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건설회사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3단계 1공구는 오는 6월 28일, 2단계 4공구는 5월 25일 입찰이 각각 마감됩니다. 이번엔 부산일보 살펴봅니다. 18면입니다. 부산의 대표 수산물은 기장미역이 해양관리협의회 MSC의 국제 인증에 도전한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수산물에 대한 인증으로 만약 통과가 된다면 세계 최초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수산물 가운데 14%가량이 MSC 인증을 받았지만 국내 수산업계는 아직 MSC에 대한 인식조차 미흡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19면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등어 총허용 어획량 소진이 임박해지면서 휴업기 이전에 조업을 중단해야 하지 않을지 신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소진율이 벌써 95%에 달해 대형 선망업계가 조기 철수에 직면했다는 소식입니다. 대형 선망업계는 자원 재평가를 통해 정부가 어획량을 늘려주거나 다음 회기 물량을 당겨 쓸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 읽기였습니다. 오늘은 일본 정부가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열리는데요. 독도의 영토 편입 작업이 어이없게도 한 일본 어부의 제안에서 출발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류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일본 정부는 6년째 차관급 인사를 파견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明らかに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り 그런데 일본 정부의 영토 편입 작업이 한 일본 어부의 어처구니 없는 제안에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04년 11월 15일 시마네현 내무부장이 하부관청인 오키섬에 공문을 보내 일본 어부 나카이 요사부로가 독도의 영토 편입을 요청했는데 담당 관청과 명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던 겁니다. 일본 시마네현은 오키섬으로부터 답신을 받고 2달 뒤 지금의 다케시마 날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이 고시 40호를 내렸습니다. 당시 나카이 요사부로는 독도 인근 해상에서 물개 포획으로 큰 돈을 벌고 있었는데 어획 독점권을 따내기 위해 시마네현의 영토 편입을 제안했고 관청이 다케시마로 명칭을 정한 겁니다.
한 어부가 그 지역에 하나하나 조사를 해가지고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독도의 날을 정해가지고 이런 세계적으로 이런 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고지도와 문헌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지만 일본은 7년째 준중앙정부 행사로 격상해 다케시마 행사를 열며 지금까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부산의 SNS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부산 공감의 공감지기 송군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공감지기 송군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눈물의 졸업식이거든요. 졸업식 하면 눈물이 나는 건 맞는데 네네. 이렇게 또 강조를 했다는 건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졸업식 치른 학교들이 참 많은데요. 네. 이 학교의 졸업식은 다른 어떤 학교보다 좀 더 슬펐습니다. 왜일까요? 사하구 감정초등학교 졸업식이었는데요. 네. 이번에 39회 졸업식과 함께 수료식을 또 함께 했습니다. 재학생 수료식을 한 건데 그러면 졸업식 다들 아실 거고 네. 재학생 수료식 이건 뭡니까? 네, 감정초등학교는 우선 1980년 개교를 했는데요. 네. 이번 졸업식을 마지막으로 3월부터 폐교가 된다고 하네요. 네. 이에 따라서 부득이 재학생 수료식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 초등학교가 감천문화마을 앞에 있는 그 초등학교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재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약 60여 명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네. 인근의 서천초등학교로 전학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티즌들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애기들 어떻게 너무 슬프다라는 댓글이 있었고요. 네. 맴짓이라는 단어로 또 표현하신 마음이 분들이 찢어지다 이거의 줄임말이죠.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부산에서도 학생 수 감소로 폐교를 하는 학교가 나오니까 저출산 문제 심각성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볼게요. 명문가입니다. 이 소식은 뭘까요? 네, 우선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사진을 보니까 이게 지금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박차정 의사 맞죠? 네, 맞습니다. 우선 사진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네. 맨 왼쪽부터 박문희, 박문호,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차정 의사입니다. 부산보훈청은 대표적인 부산의 독립운동가인 박차정 의사와 함께 네. 둘째 오빠인 박문호 선생님도 독립유공자 신청이 최근 이루어졌다고 밝혔는데요. 예. 신청한 대로 서운을 받게 되시면 네. 첫째 오빠인 박문희 선생님 비롯해서 세 분 모두가 독립유공자가 됩니다. 사실 한 집안에서 뭐 독립운동가가 한 명만 있다 이래도 충분히 명문가인데 세 명이 나왔다 이러면 정말 대단한 집안이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더욱 의미 있는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네티즌들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위인들의 업적을 기리는 것은 우대해야 된다라는 댓글이 있었고요. 동네 독립운동사가 좀 유명하거든요. 기장의 독립운동사도 연결해가지고 설명해 주신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기 때문에 이 부산의 독립운동가들도 뭔가 좀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는데요. 참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부산캐슬이거든요. 이건 뭡니까? 네, 왜 지난번에 저희가 대학 면적을 비교한 자료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있었죠. 네, 이번에는 부산의 고등학교. 대학교가 아니라 이번에는 고등학교. 네, 맞습니다. 16개구의 고등학교의 높이를 표현한 또 자료가 올라와서 네티즌 관심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부산캐슬이 아니라 왜 부산캐슬이 된 거예요? 일단은 부산은 거의 대부분 산자락에 위치해 있잖아요. 학교들도 보통 산에 있는데요. 이게 고도를 표시해가지고 학교의 높낮이를 표기했는데 또 경사도랑 좀 다르다 보니까 네티즌들 반응도 좀 재밌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 사하구에 위치한 부산일과학고등학교가 202m로 가장 높았거든요. 네티즌들도 개학하는 날 등산 스틱 챙기자. 학교 갈 때 기가 먹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라는 댓글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교문에서 굴러떨어지면 역 앞까지 도착합니다. 이번에 중학교 졸업하는 이제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 진학하려면 이 고지대 감수해야겠네요. 오늘 세 가지 키워드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공감의 공감지기 송군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서구 충무동 새벽시장 앞 해상에서 6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시민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긴급 출동한 해경은 A씨를 구조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A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해경은 A씨가 바퀴가 달린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도중 무게중심을 잃고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사상구 광장로의 한 이면도로에 지름 60cm, 깊이 20cm의 싱크홀이 발생해 지나가던 승합차 바퀴가 빠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통행을 통제한 뒤 승합차를 견인 조치했으며 관할구청에 도로 보수가 필요하다고 통보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수차례에 걸쳐 의학원 내 친목 모임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 소속 의사 3명을 약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당 의사들은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의학원 내 친목 모임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학원은 검찰로부터 이 같은 통보를 받고 징계위원회를 열기 위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산시가 파주 축구 국가대표 센터를 대체할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유치에 나섰습니다. 양산시는 어제 양산시청 대강당에서 양산 지역의 체육, 동호인 등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유치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성공적인 유치를 다짐했습니다. 양산시는 하북면 34만 제곱미터를 후보지로 정하고 유치를 신청한 23곳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경쟁을 벌입니다. B&K 금융그룹의 자회사인 B&K 캐피탈이 여자 프로농구팀 OK저축은행 으쌰을 인수해 부산 경남 지역에 새롭게 창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구계에 따르면 B&K 캐피탈은 수도권에서 B&K 인지도가 낮아 영업에 제약이 큰 만큼 여자 프로농구팀을 운영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K 캐피탈은 현재 한국여자농구연맹과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창단을 선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해양수산계대학 4곳의 새로운 실습선 명명식이 어제 한진중공업 영도 조선소에서 열렸습니다.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 전남대, 군산대 등 4곳의 대학은 각 실습선마다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 오는 4월부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선박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국해양대의 한나라호는 8,000톤급으로 아시아 최대 실습선인 한바다호보다 1,500톤이나 규모가 더 큽니다. 부산 지역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관 업무협약 체결식이 어제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렸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지역 대학과 지역기업 등 이번 협약식에 참가한 30개 기관과 업체는 앞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빈 일자리 채움을 위한 상호 정보 제공과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기관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10,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미국 그랜드 캐니언에서 추락 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졌다 상태가 호전된 대학생 박준혁 씨가 사고 52일 만인 오늘 우리나라로 돌아옵니다. 외교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박 씨는 대한항공 민항기를 타고 오늘 오후 4시 15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대한항공은 항공기 좌석 8개를 연결해 박 씨가 누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각종 의료 장비 등을 갖춰 이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2,500만 원으로 추정되는 항공 비용은 대한항공에서 지원합니다. 침례병원의 2차 경매가 또다시 유찰됐습니다. 부산지법 경매 4개는 침례병원의 2차 매각기일인 어제 입찰 의향서 제출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매각기일은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로 최저 매각 가격은 2차의 매각 가격 687억 원에서 20% 낮아진 550억 원입니다. 2017년 7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한 침례병원은 법원에서 매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가 100주년 3.1절에 맞춰 다시 추진될 전망입니다.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부산우상본부는 3월 1일 오전 동구 정발장군 동상 앞에서 강제징용 노동자상과 함께 3.1운동 100주년 기념 부산시민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에서 지난해 무산된 노동자상 설치를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력을 배치해 충돌을 막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5월 1일 노동절 대회 행사 때 일본 영사관 평화소녀상 옆에 노동자성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경찰 저지 등으로 무산됐습니다. 부산 공동어시장 노동조합이 사측의 임금체불 사태를 비판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낼 계획이어서 노사 간 협의가 주목됩니다. 노조 측은 공동어시장 사측이 경영난을 핑계 삼아 연장 근로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데다 수차례 교섭마저 진전이 없다고 주장하며 검찰 고소와 함께 교섭권을 한국노총에 위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동어시장은 이주학 대표이사가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돼 있는 데다 임준택 직무대행마저 수협중앙회 출마를 위해 사직한 상태여서 경영 공백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상 처음으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공사장에서는 조업 시간이 단축되겠습니다. 나오실 때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기시고 장시간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부산은 현재 38마이크로그램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어지겠고 밤에는 추가적인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4도까지 올라 3월 중순만큼이나 온화하겠습니다. 3월에 찾아올 꽃샘추위가 남아있긴 하지만 당분간 비 소식 없이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